안녕하세요. 해에름TV입니다. 오늘은 층간소음 보복행위가 스토킹 범죄에 해당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스토킹 범죄와 관련된 사건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그에 따라 스토킹 범죄의 범위를 넓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스토킹 범죄가 해당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 범죄로 구속되어 재판을 받다 석방된 당일 10분 동안 3회 전화한 경우 스토킹 범죄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고 36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부재중 전화를 한 경우는 스토킹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상대방의 비공개 SNS 계정에 팔로우 신청을 한 경우도 스토킹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상세 메시지를 작성한 경우는 스토킹이 아니라고 합니다. 비슷한 상황들인데 왜 어떤 행위는 스토킹에 해당하고 어떤 행위는 스토킹에 해당하지 않는 걸까요? 접근하거나 기다리며 지켜보는 행위, 메시지 전송이나 전화, 물건을 보내거나 훼손하는 행위, 개인정보를 배포하는 행위는 스토킹에 해당합니다. 구체적으로 스토킹 범죄의 구성 요건도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행위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고 정당한 이유가 없으며 불안감이나 공포감을 일으키고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경우 스토킹에 해당합니다. 불안감이나 공포감을 일으키는지 여부는 상대방과의 관계, 지위, 행위를 토대로 주변의 상황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따져보고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스토킹법을 넓게 보아 층간소음 보복행위도 스토킹 범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점은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당한 행위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층간소음으로 인해 항의하러 상대방의 집에 접근한 경우 층간소음 기간에 비해 접근 횟수가 많지 않고 소음을 제외한 다른 이유로는 접근하지 않았으며 관리사무소를 통해 해결하려고 한 경우는 무죄로 보았습니다. 하지만 항의를 하러 상대의 직장에 찾아간 경우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개별적으로 상황을 판단하기 때문에 스토킹 범죄는 다른 범죄와 경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중 폭력 범죄와의 경합범위 가장 많았는데 경합범위 되면 실형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